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의 힘 그리고 뇌내 혁명,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읽은 책은 뇌내 혁명이라는 책인데 일본에서만 6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고 국내에서도 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고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이 책이 떠올랐어요. 물론 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은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는데, 이 저자인 켈리 맥고니걸이 과거에 테드에서 이 책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두 내용이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 스트레스의 힘과 뇌내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관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힘인데 테드 강연 찾아볼 수 있으니까 뭐 길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이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분은 건강 심리학자예요. 강연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현타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 심리학자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연 때마다 지난 10년 동안 스트레스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 스트레스는 독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었고 자신의 주장 이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현타가 온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인데, 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1번 그룹은 뭐냐면 그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애티튜드가 스트레스는 너무 해로워, 이렇게 믿는 그룹은 실제로 스트레스가 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률도 이제 훨씬 높게 나타나고, 혈관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엄청나게 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이 된다는 거는 건강에 가장 큰 적신호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자,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믿지 않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그 건강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게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동일한 거죠. 그런데 켈리 맥고니걸은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 그런 믿음을 계속 강조했으니까 1번 그룹을 더 많이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외에 몇 가지 뭐 이야기를 더 하긴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해롭진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롭다고 믿는 경우에만 해로운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뇌내 혁명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 이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에 뇌과학이라든가 뇌생리학, 이 부분이 굉장히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뇌 속의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면, 자연계 중에서 뱀독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론 매우 이제 소량, 미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막 뱀독처럼 죽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우리를 이제 노화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자, 아까 스트레스의 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but 반전이 있어요.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 책에는 플러스 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상황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죽었네, 희망이 없네, 절망이네, 살아서 뭐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 이런 시련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일종의 추억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하여간 플러스 발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타 엔돌핀은 얼마나 이 강력한 호르몬이냐면 이 모르핀보다도 훨씬 강력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강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거죠. 이 NK 세포에도 베타 엔돌핀이 작용을 하는데 이 면역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그 강의, 그리고 뇌내 혁명이라는 내용, 뇌 생리학적 기반, 또 하버드 대학교의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긍정적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애티튜드의 문제라는 거예요. 플러스 발상, 그런 자세를 발휘하게 되면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하면서도 유용한 호르몬인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체화시켜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긍정적인 애티튜드로, 중요한 건 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 이외에도 뇌내 혁명이라는 이 책 안에는 여러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 가려 먹는 거, 소식하는 거, 그리고 명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책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사실 이런 것들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 문제 한 가지, 그리고 반드시 딱 하나 더, 이것만은 꼭 실행하자. 그게 뭐냐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이제 1시간 정도 걷는 것. 베타 엔돌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걷기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면 격렬한 운동을 해야지. 근데 이 책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30살만 넘어가도 격렬한 운동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 활성산소. 이 산소가 우리가 이제 호흡에 필요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좋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산소가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활성산소가 우리 노화의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활성산소 문제로 인해서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그리고 취미로 마라톤 하는 경우도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인들 마라톤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경원시했거든요. 나도 저런 거 한번 꼭 해봐야 될 텐데, 근데 건강에는 매우 안 좋다는 거야. 여성의 경우는 생리불순이 자주 나타나고 남성들의 경우도 무정자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이내 걷기, 이것만은 반드시 하자. 이번 기회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2가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애티튜드를 갖는가, 그리고 걷는 것, 딱 2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